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책다방이라는 코너로 해서 앞으로 종종 찾아뵙게 될 텐데요.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발간 도서에 들어가시면 이북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 빵원에 올라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한국의 경제 성장과 자유주의 라는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 저자이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께 모시고 간단히 책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자유주의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보통 우리 한국에서 경제 성장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주도적 성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해요. 예. 마치 정부가 잘해서 한국이 성장했다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한데요. 네. 물론 우리 한국 정부가 다른 그 후진국의 독재 정부들에 비해서는 참 잘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 부문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민간 부문의 역할도 많이 있어요. 네. 특히 뭐 재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그렇죠. 네, 사실 기업들이 잘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만 아니라 대기업들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열심히 했고 네. 이 민간 부문 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로 연구했던 KDI 같은 연구소가 주로 정부 역할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해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 정부 부문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민간 부문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북한과 달리 이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은 누구도 부정을 안 하는데 네. 이걸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애써 쓴 책인데 네. 그 공짜로 나간다니까 네. 참 안타까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좀 다행스러운 그래도, 생각이 네. 들고요. 참 좋은 의도로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한국이 이제 정부 주도적 성장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그 다음에 뭐 정부 주도적으로 수출을 장려했다든지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일으켰다든지 다 뭐 박정희 대통령 네. 시대의 이야기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차이를 보면 북한이나 우리나 뭐 둘 다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고 네. 역사 똑같고 문화 같고 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공산주의를 했고 네.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좀 강조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경제 발전의 기본 에너지였다. 이런 차원에서 단지 한국의 경제 성장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이후에 생긴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전에 한국이 민법을 바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때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1960년대 갑자기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를 좀 썼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발전, 또 기업의 발전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최승로 박사가 또 이 자유시장 경제가 왜 경제를 성장시키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쓰셨고요. 또 이제 한림대학의 김인영 교수님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에 의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예,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협력이었다. 이런 각도에서 이 고도 성장기에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네. 그런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1, 2, 3편은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김인영 교수 이렇게 저와 세 사람이 이 기본적인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이
그 기업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네. 이 총론적인 이런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썼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기업가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렇죠. 서술을 예, 해주셨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계에서 네.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라고 볼 수 있는 이병철 전 회장과 이 정지용 회장에 대해서 네. 안재욱 교수와 신중섭 교수가 이 두 분을 이병철 회장과 정지용 회장을 다뤘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서 두 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지금 6분이 집필에 참여를 하신 거죠, 교수님. 네. 근데 이 책을 봤을 때 최소한 이 챕터만은 진짜 꼭 읽어봐야 되는데 하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 제가 추천하니까 네. 제가 읽으라고 그러나요? 그래 주셔도 괜찮고요. 글쎄요, 뭐 다 중요한 글입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어느 쪽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독자 가운데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그 챕터를 보면 될 것이고, 네. 이 정지용 회장의 그 창의에 번득이는 그 기질을 보고 싶으면 또 정지용 회장 편을 봐도 좋고요. 기업가들 전체의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보고 싶으면 우리 김용삼 편집장의 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박정희 정부 이후에 시작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면, 네. 예를 들어서 경부 고속 기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전에 부설돼 있지 않았더라면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물론 자기네 나라들이 이익을 위해서, 네. 일본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주를 지배하고 중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좀 발전시킨 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시대에 민법이 바뀌고 소유권 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분제가 철저하게 철폐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좀 더 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문현답을 해주시면서 또 은근히 교수님의 챕터를 또 상세하게 강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저희 자유경제원 2부 코너에 올라가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책 소개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격이 빵원이니까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소장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출력해서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